여기에 프랑스 현지 110만 대형 축구 유튜버가 이강인 선수에 대해 소신 발언을 하며 화제입니다. 그는 경기 후 이강인 선수를 향해 이렇게 평가했는데요. 이강인 선수는 오른쪽에서 뛰기보다는 중앙에서 뛰는 것이 더 좋아 보여. 이강인은 덴벨레처럼 저돌적이고 빠르지 않아. 경기 템포를 조절하고 운영하는 것이 강점인 선수야. 드리블로 상대를 제치기도 하고 멈춰 서기도 하고 패스를 주고 받으면서 공간을 창출하는 그런 선수 말이야. 이런 것들로 경기 흐름을 가져오는 선수야. 덴벨레처럼 속도로 상대를 제치는 것이 아닌 기술로 제치는 선수야. 그래서 사이드보다는 중앙에서 뛰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그의 키패스나 탈압박을 봐도 중앙이 더 좋은 위치라고 확신해. 오늘은 오른쪽에서 뛰었고 나쁘지 않았어. 물론 업다운이 있었지만 이강인이 안 보일 때에는 하키미가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서 그 뒷공간을 이강인이 커버해야만 했어. 하키미와도 호흡이 좋았고 상대 선수를 힘들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선수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어. 최고의 경기를 펼친 건 아니지만 최악의 경기를 펼쳤다고 볼 수 없어. 강인이는 오늘 잘했어. 중앙에서 뛰면 더 큰 도움이 될 거야 라며 소신 발언을 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유리몸 덴벨레 선수가 부상당하지 않는 한 엘리케 감독이 덴벨레를 중앙에 세워 양발 모두를 쓰며 돌파하고 예측 불가능한 움직임, 패스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박스 안에서의 마무리, 디테일이 부족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덴벨레 선수이나 패스, 드리블 등을 탁월하게 해내면서 전문가들의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엘리케 감독이 덴벨레를 중앙으로 이동시킨 건 생각지도 못했는데 옳은 판단이라며 칭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강인 선수가 중앙에서 플레이메이킹을 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기에 겹경사 소식이 있는데요. PSG의 이달의 골 선정에 이어 리그앙 공식 사무국 이달의 골 후보에 선정되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는 5일 구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강인이 몽펠리에와의 경기에서 기록한 득점이 이달의 골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강인은 지난달 28일에 펼쳐진 몽펠리에와의 올 시즌 프랑스 리그앙 26라운드에 선발 출전했습니다. 이강인은 팀이 3대2로 앞서던 후반 8분 팀의 네 번째 득점이자 올 시즌 리그 2호 골을 터뜨렸습니다. 이강인은 환상적이고 감각적인 왼발 가마차기로 골망을 팀 동료인 킬리안 음바페와 함께 세레머니를 펼쳤습니다. 현지 매체 및 팬들은 메시가 주로 하던 패턴의 환상적인 왼발 감차라고 극찬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 구단 공식 3월에 골에 선정된 것뿐 아니라 리그앙 공식 이달의 골 후보로 선정되었는데요. 지난 겨울 리그앙 공식 이달의 골에 선정된 데 이어 이번에 선정된다면 이적 이후 두 번 이달의 골에 선정될 수 있는데요. 이번 리그앙 공식 이달의 골도 이강인 선수가 유력한데요. 발표가 나면 다시금 축하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강인과 우스만 덴벨레의 경기장 밖 장면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PSG는 7일 프랑스 파리의 파르크 대 프랭스에서 열린 리그앙 28라운드 홈경기에서 클레르몽과 겨뤄 1대1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프타임에 침묵을 다지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덴벨레가 이강인에게 다가가더니 90도로 고개 숙여 한국식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러자 이강인도 무언가 설명을 한 후 고개를 숙이며 같은 동작으로 인사를 받았습니다. 스포츠 한국은 이강인이 덴벨레에게 한국식 인사를 알려줬고 이에 덴벨레가 마음에 들어하며 두 선수 사이에 시그니처 인사로 쓰는 듯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장면은 현재 트위터 등 온라인상에 퍼지며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덴벨레한테 인사 알려주는 이강인과 그런 이강인을 쳐다보는 돈나룸마가 너무 웃겨. 한국에서는 합장하면서 인사하지 않는다고 바로잡아주는 이강인. 덴벨레 옷 살짝 끌어당겨서 쫑알대는 이강인. 너무 귀엽다. 동그란 뒤통수 너무 귀여워. 등 반응을 보였습니다. 파리 생제르맹과 바르셀로나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젊은 자원들의 신선함입니다. PSG는 11일 새벽 4시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파르크 대 프랭스에서 열리는 챔스 8강 1차전에서 바르셀로나를 상대할 예정입니다. 스페인 매체가 PSG와 바르셀로나의 선수 명단을 집중적으로 분석하며 화제입니다. 스페인 스포르트는 바르셀로나는 신념과 상황의 영향으로 유소년 아카데미를 설립하고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옳은 선택이었음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의 라민 야말과 올 시즌 파우 쿠바르시의 등장으로 바르셀로나는 향후 수년간 최고 수준의 측면 공격수와 센터백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선수단의 신선함을 불어넣은 것은 바르셀로나뿐만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PSG의 평균 연령은 더 낮습니다. PSG의 경우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이루어낸 성과다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PSG에는 이강인, 콜로 무아니, 우가르테, 비티냐와 같은 체력과 재능이 돋보이는 다른 젊은 선수들도 많이 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PSG와 바르셀로나, 매우 다른 두 구단이지만 같은 동기를 가지고 있다. 바로 권력을 쥐고 있는 어린 선수들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마디로 이번 바르셀로나와 파리 생제르맹의 경기는 승부를 바꿀 수 있는 음바페 등 핵심 선수들의 활약도 중요하겠지만 팀의 미래이자 현재인 이강인과 같은 선수들의 활약 여부에 따라 승패가 바뀔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챔스 8강이라는 매우 중요한 경기에서 파리의 왕자 이강인 선수의 맹활약을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여기에 에르베 르나르 프랑스 여자 축구대표팀 감독이 한국에 대한 관심을 공식화했습니다. 7일 스포츠조선은 르나르 감독과의 인터뷰 내용을 전했습니다. 르나르 감독은 매체에 한국 A대표팀과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을 함께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여러 팀이 감사하게도 관심을 보내주고 있는데 내 최우선 순위는 한국 대표팀이라고 밝혔습니다. 르나르 감독은 지난 2019년 사우디아라비아 대표팀 감독으로 부임해 일본을 격파하고 B조 1위로 카타르 월드컵 본선 진출을 이끈 인물입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조별리그 1차전에서 우승 후보였던 아르헨티나를 2대1로 꺾는 대이변을 이끌었습니다. 당시 리오넬 메시가 이끌고 있던 아르헨티나가 카타르 월드컵에서 겪은 유일한 패배였습니다. 이후 사우디 축구협회와 불화로 지휘봉을 내려놓은 르나르 감독은 프랑스 여자대표팀 감독으로 취임, 2023년 호주 뉴질랜드 여자 월드컵에서 4강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올해 7월 파리올림픽을 끝으로 프랑스 축구협회와 계약이 만료됩니다. 그는 이미 최근 기자회견에서 올림픽이 끝나면 떠나고 싶다는 의사를 프랑스 축구협회에 전달했다며 프랑스 여자대표팀과의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르나르 감독은 매체에 최근 여러 팀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조만간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며 아직 대한축구협회와는 어떤 접촉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 대표팀을 맡으면 서울에 상주할 계획이다. 한국 축구의 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한국 대표팀은 지난 카타르 월드컵에서 16강에 올랐다.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등 세계적인 선수가 포진한 한국은 북중미 월드컵에서 8강도, 나아가 4강도 가능하다. 그 기회를 함께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과 바르셀로나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젊은 자원들의 신선함입니다. PSG는 11일 새벽 4시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파르크 대 프랭스에서 열리는 챔스 8강 1차전에서 바르셀로나를 상대할 예정입니다. 스페인 매체가 PSG와 바르셀로나의 선수 명단을 집중적으로 분석하며 화제입니다. 스페인 스포르트는 바르셀로나는 신념과 상황의 영향으로 유소년 아카데미를 설립하고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옳은 선택이었음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의 라민 야말과 올 시즌 파우 쿠바르시의 등장으로 바르셀로나는 향후 수년간 최고 수준의 측면 공격수와 센터백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선수단의 신선함을 불어넣은 것은 바르셀로나뿐만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PSG의 평균 연령은 더 낮습니다. PSG의 경우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이루어낸 성과다라고 전했습니다. 매체의 분석은 사실입니다. 중동 자본을 앞세워 슈퍼스타들을 영입하는 데 집중했던 PSG는 지난 시즌을 기점으로 젊고 유망한 자원들에게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루카스 베랄도, 비티냐, 마누엘 우가르테, 브래들리 바르콜라, 곤살로 하무스 등이 그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이강인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지난 시즌 약팀 마요르카에서 압도적인 활약을 펼치며 팀을 중위권까지 끌어올린 이강인은 올 시즌을 앞두고 PSG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20대 초중반의 선수들에게 팀의 미래를 맡기기로 결정한 PSG는 이강인과 무려 5년 계약을 맺으며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스포르트 역시 이러한 부분들을 주목했습니다. 매체는 PSG 선수단은 UCL 8강 진출팀 중 평균 연령이 가장 어린데요. 바르셀로나는 평균 나이 24.4세의 PSG에 이은 두 번째입니다. 베랄두, 워렌 자이르 에메리, 바르콜라는 PSG의 현재이자 미래입니다. 또한 PSG에는 이강인, 콜로 무아니, 우가르테, 비티냐와 같은 체력과 재능이 돋보이는 다른 젊은 선수들도 많이 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혹시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다시 한번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